여당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건에서 했던 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과 어떤 식으로 비슷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양쪽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고 한 5시간 가까이 프리젠테이션까지 해가면서 변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받아들여졌는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시가 없다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치밀한 숙고를 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 900자 가까운 이제 그 이유를 설시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럼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역시 이제 공론의 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나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의 구속을 이렇게 그냥 수긍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뭐 비판이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 핸드폰 교체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교체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구속된다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논증이 필요한 것이죠. 게다가 윤 대통령이 핸드폰을 교체했던 거는 계엄 전에 있었던 일로 보이고 그때 당시에도 뭐 쇄신에 대해서 뭐 그냥 개인적으로 쓰던 번호는 이제 쓰지 말자 이런 논의와 영태규 씨 이제 관련 의혹 있을 때 휴대번호 그렇죠. 바꾸겠다 이랬죠. 그때는 그게 그런 식으로 기사화가 됐던 내용이었고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때 이루어졌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계엄 이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데 그럼 좀 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이화영에 대해서는 진술 회유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설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증거인멸 우려로 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시가 없다 보니 네. 아 이게 진짜 깜깜이로 우리는 그냥 결과에 대해서 수긍만 해야 되는 입장이냐라는 것들이 지지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